에너지 비슷한 게 있어. 에너지 비슷한 거 배운 거를 얘기해 줘봐. 까먹은 거 같아? 보면 나중에 알겠어. 뭐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에 대해서 배웠어?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네, 계산하는 거. 계산. 뭔가 거리 막 그 거리 같은 거리 같은 거 계산하는 거. 거리 같은 거 2단원 말하는 건가? 2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1단원이야 2단원이야?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면 그 물리 파트 말하는 거야? 그런 거 책이 집에 있어가지고 운동 법칙 말하는 거야? 운동 고치기. 뭐 가속도에 가속도 그러면 1단원이 다 끝났네. 1단원 다 끝났어. 1단원 다 끝났고 그럼 2단원인 거네. 2단원 지금 하고 있어. 그럼 1단원 다 끝난 거야?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1단원 끝났거든? 1단원 끝나고 이제 문제 풀이하는 중이야. 그래서 쌤 상담했을 때 쌤 있었어? 아니요, 나 처음 보지? 네. 상담했을 때 있었으면 쌤 미리 얘기했었으면 진도를 알았을 텐데. 오히려 잘 됐다. 그러면 쌤은 앞에 안 나간 줄 알고 지금 우리 1단원 끝나가지고 딴 데서 과학 배운지 모르고 1단원을 좀 채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따로 부른 거거든. 따로 1대로 좀 진도 좀 나가주려고. 그럼 다행이네. 잘 됐네, 잘 됐어. 일단 그러면 지금 그 에너지 2단원 얼마큼 나갔어? 에너지 계산 구하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잘 됐네. 그럼 1단원 기억나? 일단은 그럼 테스트를 한번 봐야겠네.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그냥 잘됐다. 진도가 딱 맞네. 다행히. 오케이. 잘했네. 앞에 빅뱅부터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네. 빅뱅 잘 이해 갔어? 그거는 처음에 한 거여서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 기억이 다 나았을 것 같아. 그러면 빅뱅 혹시 여기 과학 다니는 친구 있어? 과학? 누가 다니는지 모르는구나. 경원이라고. 누구? 경원. 경원이? 근데 경원이 필기는 경원이 필기 한번 받아도 필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있어? 경원이? 없어? 경원이만은 괜찮은데? 그러면 테스트 안 보고 어차피 문제풀이 하면 같이 볼 거니까 테스트 안 보고 앞에 부분 한번 수업을 진행할게. 알았지? 빅뱅 부분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앞에 많이 까먹었어? 네. 많이 까먹었어요. 앞으로 많이 까먹었어? 내용은 뭐 어디다 적었는지. 알려줄게. 자, 보면 이렇게 있으면 본 내용은 여기다 적는 거야. 본 내용 여기다 적고 Q라고 하면 선생님이 따로 하다가 따로 별개로 따로 뭐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거 따로 적어놔 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런 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야. 본 필기는 여기다 적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교과 참고서 같은 거 문제집 보면 오른쪽 왼쪽에 별도 내용들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는 여기 내용 요약해서 한번 해주면 좋고, 근데 이거는 하라고는 하진 않을게. 하면 좋고, 그거는 너가 이제 혼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야. 제일 처음 뭘 배우냐면 우리가 지금 과학을 배우는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처음에 이제 모든 만물의 시작을 처음에 배워.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빅뱅이라는 걸 배워서 우주의 시작을 배워. 우주가 빅뱅하는 그 과정 내에서 원소가 생성이 되잖아. 그렇지? 기본 입자들로 인해서 원소가 생성이 되고 그 원소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별이 생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단계를 또 배워. 그럼 별의 진화 단계 내용에서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그 이상 이제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또 배워. 그렇지? 빅뱅을 배우고 별의 진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별을 배웠으면 뭐 태양계의 형성을 배우고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이제 지구의 형성도 배우는 거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점점점 자세히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이 지구과학 파트가 지나가면 원소주기율표를 배우잖아. 배웠지. 원소주기율표 배우면서 그 원소들의 서로의 관계를 배우고. 그치? 그렇게 해서 의미가 점점 축소된다고 보면 돼. 내용의 전개가. 자. 제일 처음에 우주의 시작을 먼저 볼 거야. 우주의 시작을 볼 건데 일단 우주 이 앞부분은 좀 역사적인 부분이야. 앞부분은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우주를 다루기 시작한 게 사실 그렇게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다루는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물론 신화적인 얘기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한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거는 허블이랑 아인슈타인이야. 이 허블과 아인슈타인 둘의 이론이 좀 달랐어. 아인슈타인은 누구지? 아인슈타인과 허블이 서로 주장하는 우주의 론이 좀 달랐어. 아인슈타인은 무슨 우주론? 아인슈타인은 뭐의 우주론이니까. 허블은 뭐의 우주론?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고 허블은 동적 우주론을 주장했어. 이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의 차이가 뭐야? 정적은 너 좀 정적인 사람이구나 하면 활동이 적은 걸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우주가 딱 만들어져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래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거고 동적 우주론은 처음에 우주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주의 모양은 계속 변하고 있어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딱 봐도 당대 아인슈타인과 허블 하면 누가 더 네임밸류가 더 컸겠어? 당연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연히 아인슈타인이 더 네임밸류가 컸겠지. 그렇지? 근데 실제 맞는 의견은 뭐야? 동적 우주론이 사실 맞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이 당시 당연히 허블은 좀 어린 과학자였으니까 이 당시 허블 지금은 이제 대과학자지만 살지 않지만 지금의 이제 큰 과학자면 저 당시에는 신인 과학자. 그래가지고 당연히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과학자가 이거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말하려면 말만 하면 안 되잖아.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증거가 뭐였을까? 허블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 망원경? 그치, 망원경. 그 실제 허블이 망원경을 만든 사람이야.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 가지고 허블이 실제 관측을 했어. 뭘 관측했냐면 외계 은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를 이제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네, 우리 은하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양계에 있는 거고 이것들의 모임인 은하가 우리 은하라고 표현해. 그 다음에 우리 은하 말고 또 다른 바깥쪽에 있는 은하들을 다 외계 은하라고 표현해. 그래서 허블은 뭘 관측했냐면 이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 주위에 있는 외계 은하들을 관측했어. 외계 은하를 관측했는데 뭘 결과만 먼저 얘기하자면 뭘 발견했냐면 은하끼리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 그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적색편이란 표현이 들어가. 적색편이가 뭐야? 잘 모르겠어? 아, 이거 빨간색이야? 이 외계 은하를 발견했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외계 은하의 발견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은하에서 외계 은하가 점점 멀어짐을 발견한 의미입니다. 이 멀어짐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주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허블이 본인이 많은 경우 외계 은하를 다 관측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가서 이렇게 돼서 동적 우주론이 더 맞는 거야 라고 했지만 뭐 저 당시에도 아인슈타인은 믿진 않았어. 자기 의견이 맞다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서 허블이 맞는 얘기야. 그래갖고 지금 나오는 우주론의 기본 토대는 저 동적 우주론의 기본 토대로 시작돼서 그 위에 이제 우주론이 쌓이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뭐 있어?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뭐 있어? 이 다음에 가모프의 빅뱅, 그지? 그 다음에 호일에 뭐 있을까? 정상 우주론 있잖아. 그치? 이런 것도 다 동적 우주론을 밑바탕에 깔아놓고 그 위에 생기는 이론들이야. 오케이?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멀어지고 있음을 그럼 어떻게 발견했을까? 허블이. 만원경을 봤다고 쳐. 어차피 만원경을 봐도 저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별을 봐도 그냥 반짝이는 불빛 하나잖아. 이렇게 우리가 별을 보고 있으면 멀어짐이 느껴져? 그냥 깜빡깜빡하는 불이잖아. 깜빡깜빡도 아니지. 그냥 반짝반짝하는 별빛 하나잖아. 근데 아무리 만원경을 봤다고 해도 이 우리 은하와 외계 은하의 거리차는 엄청난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본다고 해도 어차피 만원경으로 봐도 불빛이야. 그냥 단순한 불빛이야. 근데 이게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까? 우리가 불빛을 봤을 때 불빛이 점점 약해지니까 멀어져. 불빛이 점점 커지네. 그럼 가까워져.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쪽에서 오는 저 별로부터 오는 그 불빛을 관측을 하는 거야. 관측을 해서 뭐를 통해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쫙 쪼개보면 스펙트럼은 봤지? 스펙트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쭉 이렇게 나오잖아. 스펙트럼 보면 이런 그 빛을 관측해서 스펙트럼으로 쪼개는 거야. 그 빛이 이렇게 유리관처럼 생겼거든. 빛을 이렇게 잘게 분해시켜서 쪼개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쪼개서 보면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이쪽이 적색이거든. 적색 쪽으로 점점 치우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색깔의 변화가. 그래서 이런 걸 필기 다 할까? 적색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적색으로 점점 치우치는 게 왜 멀어지는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알아야 되는 게 요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를 좀 알면 좋냐면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야. 웨이브. 그래서 소리랑 빛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할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리를 비교해서 보면 좀 편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참고서나 뭐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가장 많은 비교를 배울 때도 이런 비교를 들었을 거야. 앰뷸런스 멀리서 오는 앰뷸런스 그렇게 얘기 들었어? 멀리서 오는 앰뷸런스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게 들려? 멀리 있을 때 점점 나한테 오고 있어.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려? 소리가 커지면서 점점 어떻게 돼? 저 멀리 있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만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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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템포이다가 점점점 가까이 오면 삐용 당연히 소리는 커지겠지?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음의 템포야.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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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잖아. 그지? 뭐 앰뷸런스 말고 경찰차라고 해도 그러면서 가까이 왔다 제일 빠르겠지? 삐용 삐용 하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 삐용 삐용 이렇게 느려지잖아. 그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실제 멀리 있을 때 소리를 그렇게 내고 가까이 있을 때 소리를 그렇게 낸 게 아니잖아. 한 가지의 소리를 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앰뷸런스가 나를 지나서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우리 귀에는 그렇게 소리의 변화를 느끼는 거잖아. 왜 그런 걸까? 멀리 있으면 왜 그런 걸까? 웨이브니까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렇지? 파동의 움직임이니까 소리도 빛도 소리 에너지도 빛 에너지도 이렇게 파동의 움직임으로 이동합니다. 파동이 자 무슨 차이인지는 알지? 자, 소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저음이야. 이렇게 촘촘하면 이건 고음이야. 근데 빛으로 보면 빛이 소리가 나진 않잖아. 빛으로 보면 색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을 봤을 때 스펙트럼으로 쪼개보면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빛은 색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슨 색으로 보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표현보다는 적색이 낫겠다. 적색으로 표현돼. 그 다음에 촘촘해지면 청색으로 표현됩니다. 오케이? 이거지. 자, 그럼 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 차가 밑에 있어. 차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있어. 그럼 얘가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웨이브 형태로 내 귀에 들어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소리도 움직이면서 얘가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파동이 어떻게 돼? 이 파동이 점점 좁아지겠지 이렇게. 그렇지? 찌그러지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나한테 오면서 점점 이 폭이 좁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진폭이 좁아진다는 거는 뭐야? 고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가 여기 서갖고 듣기에는 얘가 나한테 다가오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진폭이 점점 좁아져. 그래서 고음처럼 들리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여기 있다가 나한테 점점 멀어지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있었어. 자동차가. 그럼 얘가 점점 가. 그럼 이 진폭이 늘어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진폭이 늘어나면 저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면 진폭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저음으로 우리가 삐용 삐용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야. 오케이? 이걸 이해한 걸 그대로 빛으로 생각하면 돼. 어떻게 된다? 멀어지면 적색, 좁아지면 청색. 그래서 이걸 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면 적색이 막 여기 있는데 만약에 나랑 멀어지잖아. 그러면 멀어지면서 이 파장이 늘어나면서 적색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집니다.
보면 스펙트럼에 이제 세 개 배분이 있거든. 이게 적색 쪽으로 점점점 치우쳐져. 만약에 나한테 오고 있다고 하면 지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청색 쪽으로 치우쳐져. 반대로. 그래서 허블이 이제 외계어에서 오는 빛을 관측해서 스펙트럼 쫙 보고 그 다음에 계속 관측하고 했는데 스펙트럼의 선상을 보니까 계속 적색 쪽으로 치우쳐지는 현상을 본 거야. 아, 그럼 적색 쪽으로 치우쳐지네? 그러면 저 별은 나랑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해가? 필기는 계속 하면 돼. 이런 거는 이제 필기할 거 없고 이거만 좀 기억해 주자. 적색 편의를 우리가 무조건 다 외워. 이 내용, 이 과정을 다 외워. 이 말이 아니야. 적색 편이란 걸 내가 들었을 때 적색인 거면 나랑 멀어지는 거구나를 연상시키면서 생각을 하면 돼. 맞지? 그건 통째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차례 이해만 가면 돼. 지금 수업 들었을 때. 그래서 허블이 관측을 한 거야. 적색 편이가 나타나네? 이 별이랑은? 오케이. 그러면 돌려갖고 이 별도 해봤어. 그럼 이 별은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적색 편이하고 뒤돌아. 그래서 뒤에 있는 별을 재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청색. 여기 또 적색 편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방향에서 다 관측을 해봤더니 다 적색 편이가 일어나.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의미가 뭐냐면 중심 없이 우주 전체가 다 사방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중심 없이 사방으로 팽창을 한다? 그 기본 토대로 빅뱅 우주에 나온 거야. 왜냐면 중심 없이 계속 전체가 다 팽창하고 있는 과정이야. 그럼 이걸 과거로 돌리면 팽창 전으로 돌리면 어쨌든 한 점일 거 아니야. 그래서 빅뱅 우주는 시작된 거야. 오케이? 개념이.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자. 하얀색.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이 유효나 적색 편이 현상이 관측. 적색 편이 현상이 모든 방향에서 다 일어났다는 것은 서로 멀어진다는 의미고, 하나만 추가시켜서 하나는 놓자. 이게 좀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허블이야. 지구에서 관측을 하고 있어. 여기 있는 은하와 여기 있는 은하가 있어. 그럼 관측을 해서 여기 있는 은하가 얘도 멀어지고 있겠지? 얘랑? 또 여기 관측하면 얘랑도 또 멀어지고 있겠지? 거의 모든 방에서 다 적색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멀어지고 있는데 둘이 좀 차이점이 있어. 일단 관측자로부터 거리가 좀 있지? 거리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관측을 했을 때 멀어지고 있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멀어지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를까? 뒤. 맞아. 그게 중요해.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더 빨라져. 그래서 이거 포인트로 하나만 적어놓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는 적색 편이가 더 심하다는 거야. 얘와 얘를 관측했을 때 얘의 적색 편이가 더 심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 개념을 토대로 뭐가 나왔다고? 빅뱅으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볼 때 첫 번째 우주의 시작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과 허블의 의견이 서로 대립.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 허블은 동적 우주론. 그러면 허블이 동적 우주론을 받침할 수 있는 주장은 저 적색편이야.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허블이 만든 얘기가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동적 우주론의 기반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 2가 생긴 거야. 그 스테이지 2가 누구냐면 여기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정리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 대폭발 우주론과 호일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 이 두 개가 대두가 돼. 다 근데 얘네들 기본 세팅은 다 동적 우주론의 기본 세팅이야. 다 우주가 커져. 아, 알겠어. 우주가 커지는 건 알겠어. 근데 커지는 방법에 대한 차이야. 커지는 방법에 대한 차이야. 자, 일단 학자를 먼저 보자. 학자. 빅뱅 우주론은 누구야? 누구냐면 가모프입니다. 가모프. 그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고 있니? 기억이 나? 아니면 그냥 새로운 느낌이야? 기억이 나. 지금 기억이 나? 들어보기 전에 같아? 그래서 잊은 것도 당연히 상기시켜야 되고, 이건 처음 듣는 것들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알지? 다 어차피 가져가야 될 내용들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수업했어? 거기서 그 칠판에다 개념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문제 풀라고 하고 다 풀면은 쌤이랑 같이 맞춰보면서 풀어요. 방법은 다 비슷하네. 자,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얘도 우주 팽창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얘도 똑같이 우주 팽창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이겠지. 그다음에 차이점을 볼 건데, 차이점을 볼 건데 어떤 의미냐면, 자, 밀도, 물리량을 좀 확인해야 돼. 밀도, 질량, 그다음에 부피. 이게 다 물리량이잖아. 이 물리량 파악만 서로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돼. 자, 부피가 뭐야? 공간에 대한 범위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질량은 알고 있고, 그 물질의 순산량, 그다음에 밀도는 뭐야? 말 그대로 그냥 빽빽한 정도,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 이 두 개에서 차이가 납니다.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4배라고 할게. 부피가 4배. 얘는 빅뱅우주론, 얘는 정상우주론. 어떤 차이냐면 빅뱅우주론은 2개 있고 2개 있고 2개 있다고 칠게. 오케이. 정상우주론도 똑같이 2개 있고 됐다고 칠게. 똑같이 부피가 1, 4. 자, 여기서 그 다음 이걸 그리려고 하면 빅뱅우주론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게 빅뱅우주론. 정상우주론은 이게 정상우주론이야. 이거를 물리량을 그냥 얘는 뭐 커지고 얘는 작고 얘는 일정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어차피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알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나오거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편합니다. 물리량을 생각할 때.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이 정도 크기의 우주에 이만큼의 안에 물질들이 있어. 얘가 우주 팽창이니까 우주가 커지겠지? 우주가 커져. 몇 배 커졌어? 4배 커졌어. 그 안에 물질은 똑같아. 그렇지? 그러면 질량의 변화 있다 없다? 질량의 변화 없어. 일정. 부피?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질량 일정하고 부피가 커져.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밀도는 당연히 낮아진다는 거지. 그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럼 얘는 질량 어떻게 돼? 질량이 당연히 늘지. 질량 늘고. 질량은 물리학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일컫는 말이다. 질량. 자, 부피는 공통점으로 커지고, 자, 질량도 커지고 부피도 커져. 근데 어떻게 커져서? 부피 4배 될 때 질량 몇 배? 4배. 그치? 그러면 부피와 질량이 같은 양으로 커지면 밀도는 어떻다? 밀도는 일정하다. 이 의미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맞지? 우리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빅뱅 과정을 그릴 거지만 빅뱅 과정을 그릴 건데 빅뱅 과정을 그리기 전에 이 질량이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지? 한 점에서 얘네가 터진 이유가 뭐야? 왜 폭발했을까? 왜 폭발했을까? 이 빅뱅 우주론을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새로운 물질 생겼어 안 생겼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있잖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원래 다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들이야. 새로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지금 있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원래 다 그대로 처음부터 있었던 양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모아서 한 점에 있던 거야. 상식적으로 얘가 가한가? 안 가지. 내가 뭐 요만한 이 몇 개의 종류도 이렇게 꾸기려면 힘든데 이 우주의 모든 거를 내가 꾸겨서 한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자체가 엄청난 고에너지인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좀만 틀어지기만 해도 팡 터져서 사방으로 튀어나가겠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질량은 현재나 그때나 어떻다? 질량은 일정하다. 그때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밀도가 어떻다? 줄어들고 있다.
정상우주론. 정상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어때? 질량은 늘어. 야, 부피가 4개, 부피가 4배 됐지? 자, 우주가 커져서 4배 됐어? 그럼 그 안에 질량도 4배 되는 거야. 를 주장하는 거야. 그럼 질량도 증가, 부피도 증가. 서로 간의 비율이 같다고 주장했으니까 밀도는 일정. 이 물리량을 잘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실제 빅뱅 우주론은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몰라. 물론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이 빅뱅 우주론의 가설에 증빙이 되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긴 해. 그래서 거의 이게 우주가 점점 팽창하는 거는 맞아.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의 가설이 지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 중에 가장 타당하구나 라는 정도까지인 거야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워? 정상 우주론에서 그 다음 자세히 배우는 게 아니라 빅뱅 우주론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 빅뱅 우주론이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두 가지 적을 건데 요거는 어차피 지금 설명해봤자 헷갈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그 과정 있잖아. 빅뱅 과정. 빅뱅 과정을 쭉 같이 그려보고 그 과정에서 봐봐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수가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이 증거가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할게. 일단 써놓고 빅뱅 우주론 과정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뭐야? 우주 배경 복사 모르면 안 되는데.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피 그 복사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사는 빛이야. 빛이야.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 우주 배경 빛이야. 우주 배경 빛. 우주 배경 빛이 뭐냐면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빛을 우주 배경 빛이라고 해. 그럼 만약에 이 가모프가 주장한 거야.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이 가설을 세우면서 야, 내 이론에 의하면 이 빅뱅 우주론 따다다다 해서 마지막에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이 빛이 마지막에 퍼져 나왔을 거거든. 그게 현재 관측하면 한 3켈빈 정도로 관측이 될 거야 라고 했어. 근데 실제 발견이, 물론 가모프는 지금 없지만 실제 이제 발견이 가모프가 발견한 건 아니고 우연찮게 우주 전역에 우주 배경 복사가 2.7켈빈 정도의 우주 배경 복사가 전역에 발견이 됐어.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가 된 거야. 가설을 세워서 이럴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발견된 거야. 대단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몇 대면? 1대 3의 질량비로 가지고 있다. 미안해. 1대 3이 아니라 3대 1로 수소가 더 많지? 그 다음에 요거 적고 요 밑에다 개수비도 적어주자. 개수비. 자, 개수비는 몇 대 몇? 질량비랑 개수비랑은 다른 거지. 개수비는 몇 대 몇일까?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12대 1의 개수비를 갖습니다. 얘가 빅뱅 과정에서 내가 계산했는데 실제 이렇게 질량비를 가질 거야.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 12대 1의 개수비로 존재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대단한 거지. 그 당시에 이거를 다
계산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이해가? 네. 좀 일찍 했으면 경원이랑 같은 반이었을 텐데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반이 자, 그래서 지금 색깔펜 뭐 있어? 색깔펜 이거 아, 있어? 그 색깔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아니에요. 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아니에요.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야? 그럼 무슨 색이 빨간색 파란색 같은데? 아니 그 색깔이 달라? 노란색이랑 분홍색. 노란색이랑 분홍색? 아, 지금 색깔이 4개 필요해. 네. 왜냐면 색깔 좀 구분해 줬으면 지금 빨간색이 있다고 했고 분홍색, 노란색, 그 다음에 볼펜은 까만색. 그럼 하나 있으면 되겠다. 빨간색이 없다는 거지? 파란색 있어? 파란색도 없어요. 파란색 없어? 이거 하나 쓰자. 봤어. 그럼 색깔 4개 된 건가? 이게 그 분홍색이 잘 안 돼요. 약간 주황색 잘 안 나와?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색깔. 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자, 우리가 이제 앞에 프리뷰를 본 거야. 프리뷰. 영화 예고편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좀 앞에 야 빅뱅 우주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라는 거를 설명해 준 거야. 그렇지?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마블 영화 나오기 전에 뭐 프리뷰 다 보잖아. 그런 느낌으로 빅뱅 우주론의 앞선 내용 스토리를 쭉 본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구나 본 거야. 그래서 실제 빅뱅 우주론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쭉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그래서 아마 거기다 그려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그려지다 안 되면 다음 장 넘어가. 자, 빅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빅뱅이라는 거는 의성어야. 빵, 꽝 이런 의미야. 알지? 자, 언제? 이 수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분지어서 문제를 풀어봤다고 했으니까 요 단계가 중요한 건 알고 있을 거고 139억 년 전 빅뱅이 빵 하고 터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안에 빵 터지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나타나는데 이거를 네 가지라서 네 가지 색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하나 둘 셋 색깔 하나 색깔 하고 얘는 뭐냐면 이거 뭐야? U 뭘까? 배웠을 것 같은데? D 뭘까? 기본 입자. 딱 기본 입자가 뭐 있어? 빅뱅이 터졌을 때 쿼크. 쿼크 종류가 뭐가 있어? 쿼크 종류 안 배웠나? 배웠어? 배웠을 텐데. 업쿼크와 다운쿼크. 그렇지? 좀 더? 아 그래?
커크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커크야. 업커크와 다운 커크 두 종류. 커크의 종류가 두 종류야. 원래 커크가 종류가 더 많긴 한데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커크의 종류는 이 업커크와 다운 커크 이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파란색으로 할게. 이렇게 표현할게. 소문자 E 이거 뭐 같아? 전자. 전자도 기본 입자입니다. 하나 또 뭐 있어? 하얀 색깔. 이 세 가지 기본 입자와 뭐가 포함된 거야? 빛. 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 입자라고 하면 빛은 입자가 아니지 에너지야. 자, 밑에 이거에 대한 이 단계 139억 년 전의 단계에 대해 설명을 할게. 기본 입자. 업커크, 다운커크, E 전자. 커크, 다운커크, 전자. 기본 입자와 빛, 빛의 분자. 이때가 139억 년 전 단계입니다. 그때 이때 우주는 어때? 무슨 우주야? 이때 우주를 무슨 우주라고 해? 뿌연 우주라고 합니다. 뿌연 우주. 뿌연하. 무슨 말인지 알지? 뿌옇다. 뿌옇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잘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아, 잘 보이는 표지를 가지고 없나? 왜 뿌연? 왜 뿌열까? 왜 뿌열까? 뜨거워서? 설명 배웠어? 뿌연우주 들어봤지? 2단계를 뿌연우주라고 해. 왜 뿌연우주일까? 마지막 단계 되면 계속 뿌옇다가 마지막에 이제 투명한 우주가 되거든? 왜 뿌연? 우리가 뿌옇다는 건 이런 거잖아. 지금 보면 내 잘 보여? 안 보이지? 똑같은 두께로 볼게. 나 안 보여? 보이지? 이건 보이네? 얘는 왜 안 보이고 얘는 보일까? 똑같은 플라스틱이야. 재질도 똑같아. 근데 왜 얘는 보일까? 왜 그럴까? 우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의미를 좀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너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여 안 보여? 이 건너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렇지? 그럼 얘는 또 건너편이 보여. 왜 얘는 건너편이 안 보이고 얘는 건너편이 보일까?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색깔 차이? 무슨 차이냐면 빛이 통과하냐 못하냐의 차이야. 이렇게 가렸을 때 반대편이 아예 보이지 않아. 내가 지금 거는 안 보이거든? 왜 안 보이냐면 빛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빛이 통과해서 내 눈에 들어와야 난 그걸 본 거야. 우리 빛을 눈에서 감지하는 거잖아. 그치? 빛의 반사로 우리 눈의 시신경이 그거를 감지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빛이 통과하면 투명한 거고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거는 뭐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의 빛이 통과한다. 그러면 이렇게 애매하게 보이는 거고 일부만 보이는 거지. 통과가 일부만 되는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과가 잘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오케이? 무슨 차이야? 빛이 통과하냐 못하냐의 차이야. 뿌연 우주와 투명한 우주도 그 똑같은 차이입니다. 저 당시에 왜 뿌연 우주냐면 지금 팡 터졌잖아. 팡 터져서 퍼지고 있는 중이지만 그 순간은 어떤 거야? 아직 많이 뭉쳐져 있는 거야. 이때 입자들이 많아서 빛은 뭐 하려고 해? 직진하려고 하잖아. 그치? 빛의 성질이지? 빛은 직진해. 그러면 퍼져 나가려고 하는데 하도 촘촘해서 얘는 못 빠져나오는 거야. 빛이 안에서.
튕겼다가 안에서 계속 갇혀 있어. 그럼 빛이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래서 이 당시에는 뿌려놓어줘요. 오케이? 이해 갔어? 뿌려놓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의 마이너스 5승 초분. 마이너스 5승이 몇이야? 우리 저 안 배웠지 아직. 미안해. 이건 몇이야? 이 뭐야? 12? 10만? 5번 곱해주는 거니까 10만이라는 거지? 이 얘기지? 얘는 뭐냐면 얘가 역수용이거든? 이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갔어? 그럼 이 의미야. 그러면 뭐라는 거야? 10에 10만 분의 1이요. 10만 분의 1 초인 거지. 그러면 10만 분의 1 초면 1 이거를 10만 개로 쪼개서 그 순간이야. 후잖아. 139억 년 전 팡 터지고 10만 분의 1초 순간 말하는 거야. 터지고 나서 바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찰나는 아니지, 그지? 이때 뭐가 생겨? 아까 선생님이 커크를 같이 본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참고서나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풀 문제에서도 이거는 구분지어서 해야 돼. 커크라고 그냥 알면 안 되고 업커크, 다운커크 두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2단계에서는 다운커크 하나, 업커크 하나, 또 업커크 하나, 그 다음에 다운커크 하나, 다운커크 하나, 업커크 하나,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하기 시작해. 물론 이 과정에도 뭐가 있어? 이 과정에도 지금 여기 전자들이 있는 거고 빛도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빛은 빠져나간다, 못 빠져나간다? 아직도 못 빠져나가는 상태고. 자, 보면 자, 우리가 원소지급표를 봤으니까 이제 쉽게 질문할 수 있겠다. 그렇지. 자, 원자 구조 어떻게 생겼어? 원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어? 원자. 뭐예요? 원소 어떻게 생겼어? 원소의 구조. 원소? 양성자 중 원자 핵 말고 원자. 전자와 전자랑 양성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는 거잖아. 그치? 주위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 있고 원자 핵이 있으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해? 원자라고 해. 그치? 전자와 원자 핵.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원자는 기본적으로 결합이 된 이 안정한 구조를 이루면 어떤 상태야? 중성을 이뤄야 되잖아. 그치? 이 전자의 전하량은 뭐야?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그치?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0이야. 왜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왜 0이야? 하나 거래 양성자는 하나서 원자부터 하나 더 나와. 왜 양성자는 플러스 1이야? 얘가 플러스 1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저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 단계에서 왜 양성자는 플러스 1이고 왜 중성자는 0인지 확인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옆에다가 여기 근처에다가 적으세요. 어커크 다운커크 어커크는 플러스 Q 적었어? 적었어? 여기다 쓰면 지저분할 것 같아서 Q에다 적으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적자. 적었으니까 빨간색으로 해줘야 돼. 자, 어커크는 3분의 2의 값을 갖습니다. 당연히 플러스. 그 다음에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값을 갖습니다. 됐어? 자, 봐봐. 10의 마이너스 5승초 후에 어떤 단계가 나타난다고 했냐면 선생님이 이 구조에서 보면 다운커크 하나, 업커크 두 개, 다운커크 두 개, 업커크 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한다고 했잖아. 이 두 커크들이. 그럼 보자. 업 두 개, 다운 하나야. 업이 아까 뭐였어? 플러스 3분의 2. 그치? 두 개니까 또 3분의 2. 그치? 그 다음에 다운커크 하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 단계의 전화를 알고 있는 거야. 얘는 플러스 3분의 2.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단계의 과정을 겪어. 그럼 이거 합하면 뭐야? 1. 얘 합하면 뭐야? 0. 얘가 뭘까? 얘가 양성자인 거야. 얘는 중성자. 양성자가 플러스 1인 이유, 중성자가 0인 이유는 양성자는 다운으로 만들어지는 해서 그런 거고 중성자는 다운, 업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출 단계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써줘. 양성자. 이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10의 마이너스 5승. 이 시기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자라고 합니다. 핵자. 핵 뭐로 이루어졌어? 중성자, 양성자잖아. 그 핵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핵자라고 해. 뭐 핵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핵자의 등장. 그다음에 이때도 빛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입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때도 뿌연 우주 그대로 아직도 뿌연 우주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거. 우리가 원소주기율표를 아니까 수소 1번 1번부터 10번까지 다 외웠지? 아니었어? 외워줘야 돼, 맞지? 그걸 외우고 수업을 듣는 거나 또 그거 안 외우잖아. 그 원소주기율표 하는데 아마 힘들었을걸? 그치? 원소주기율표 때 스트레스 좀 받았을 거야. 근데 좀 약간 1번부터 20번까지가 이거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외워놓으면 문제가 훨씬 편해져. 너가 생각하는 게 머리에서 그려지는 게 훨씬 편하니까 좀 외워줘야 돼. 자, 수소 같은 경우는 핵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핵, 수소에 여기 핵 있고 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핵 구성 어떻게 돼 있어? 수소.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 그치?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 핵이. 양성자 하나 자체가 얘는 원자 핵인 거야. 수소한테는.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중성 상태 유지하는 거야. 만약에 헬륨이라고 하면 헬륨은 어떻게?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이렇게 해서 핵인 거야. 주위에 전자 몇 개? 2개. 이렇게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때 핵자의 등장이기도 하지만 양성자가 등장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도 되냐면 수소의 원자핵 등장이기도 한 거야. 수소의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랑도 같습니다. 차 타고 다녀? 어디요? 차량 이용해? 아니 저 안 타요. 차량 이용 안 해? 저 오늘 몇 시부터 스케줄이다 그랬지? 저 7시까지만 보면 7시? 네.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 여기 선생님 영상을 찍잖아. 영상을 사실 알 거야. 수업을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수업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이해가지. 그렇다고 수업을 다시 들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야. 선생님이 영상 찍어서 영상 정리해서 올려놓거든. 선생님이 제공을 해. 그러면 너가 만약에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필기를 하잖아. 하다 보면 내가 필기한 거를 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아 여기는 이해가 안 가. 수업은 들었지만 당연히 우리가 양이 많은 거 알잖아. 과학이. 들어도 내가 이걸 시간이 좀 지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1단원이 거의 기억이 안 나. 2단원 나가고 있지만 그럴 때 이제 영상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영상을 좀 제공해 주거든. 알지? 그거 활용해서 보면 돼.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지만 어차피 1단원을 다 배웠다고 했으니까 진도는 2단원부터 같이 나가되 1단원은 선생님이 정리한 영상을 보고 너가 좀 해줘야 될 부분도 있어. 공부를. 알지? 그거는 선생님이랑 좀 계획을 세워서 같이 오늘 뭐 듣고 오늘 뭐 필기하고 이렇게 하자. 그 영상에도 필기 다 돼 있으니까 영상 보고 필기도 같이 하면 돼. 알지? 그건 스케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설날인가? 다음 주부터는 스케줄 좀 잡아서 좀 하자. 알지? 선생님이 따로 연락할게. 자, 이게 10의 마이너스 5성추 단계이고 그 다음에 판이 없는데 응? 판이 없는데 그렇게 화살표해서 넘어가. 너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이게 이어졌다는 것만. 그 다음에 3분 후. 자, 이 상태에서 뭐 있어? 양성자, 중성자, 비전자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지?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만들어지냐면 양성자 하나도 떠다니고 아니면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씩 붙어갖고 있는 애도 있고 아니면은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여기 중성자 2개가 붙어 있는 애도 있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애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누구의 핵이라고? 수소. 수소의 핵.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헬륨이야. 양성자 개수는 원자 번호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얘는 헬륨의 원자 핵이야. 그 다음에 보자. 얘는 이거
이걸 뭐라고 지금 원래 수소의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잖아. 근데 거기에 중성자가 붙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수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수소를 중소수라고 해.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에다가 이번 중성자가 두 개가 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는 식입니다. 당연히 근처에 전자도 계속 떠다니고 있고 전자 계속 날아다니고 있고 빛도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빠져나가지 못한 채로 떠다니는 중이기도 하고 이때 뭐 만들어졌어?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시기야. 헬륨, 수소의 원자 핵. 이거는 가로치자. 헬륨 가로치고 원자 핵 등장. 수소 가로치고 헬륨 가로치고 수소의 원자 핵 등장. 가로 외칠까? 수소와 별로 나중에 늦게 나왔나? 수소의 원자핵은 이미 여기서 한번 나왔어.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잖아. 양성자 2단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2단계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가로를 쳐놓은 거야. 이때도 빛은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때도 뿌려놓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시간이 이건 좀 많이 흘러서 38만 년 후. 자, 38만 년 후의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의 구속이라고 해요. 뭐, 야, 날 구속시키지 마. 얘기가 뭐 올가매지 마 이런 의미잖아. 그렇지? 전자의 구속이라는 거는 전자가 이제 핵과 결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왔다? 수소 주위에 전자가 구속됩니다. 헬륨 근처에 전자가 구속되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없잖아. 이제 빛밖에 없지. 이때의 빛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이때 빛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시기냐면 원자의 생성. 원자가 이제 만들어진 거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전자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빛이 빠져나갈 수 있었으니까 이때부터는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 빛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때 빠져나간 빛을 뭐라고 부른다? 아까 우주가 만들어질 때 빠져나간 빛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 뭐? 뭔가 보자 필기 한번 보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 안 적었어? 너가 너무 의식보다 하면 어떡해. 빅뱅 우주론 증거.
우주 배경. 그래서 필기 최대한 꼼꼼하게 해줘야 돼. 알았지? 그게 나중에 우리 교재 뭐 포털물 없어? 너가 한 수업 중에 한 필기가 그게 교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참고서나 다른 거 다 보지 않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수업 준비할 때 참고서나 교과서 나온 내용 다 추려서 그거 가지고 수업하는 거야. 오케이? 결국 필기할 때 좀 제대로 해줘서 이거 내 참고서라고 생각하고 그려줘야 됩니다. 빛이 빠져나간다. 이거 뭐야? 이때가 우주 배경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가 만들어질 때 배경이 된 빛. 이때 빠져나간 빛이 우주 배경 역사. 이게 어떻게 현재 약 3켈빈으로 관측이 돼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주가 처음에 어때? 엄청 뜨거울까? 차가울까? 뜨거워. 이 측정값을 배우지도 않아. 엄청 뜨거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쭉 지나오면서 우주가 어떻게 돼? 점점 식어. 점점 차가워지는 거고.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이때 우주의 온도를 3000켈빈 정도로 합니다. 3000켈빈. 켈빈 알아? 네. 켈빈 알지? 엄청 2700도 정도 된다는 거야. 이 3000켈빈 정도 되고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 과정에서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봐봐 이상하잖아. 얘네들 원래 한 곳에 다 뭉쳐있던 것들이잖아. 근데 왜 뭉쳐있을 때는 왜 못 만들었던 거야?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왜 갑자기 만들어지는 걸까? 서로 그러면 결합해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잖아. 맞아.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 서로 간에 입자 운동이 너무 세. 활동성이 너무 세져서 서로 결합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면 기체되잖아. 기체가 돼서 퍼져서 나가잖아. 왜? 서로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어. 그래서 이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입자들 간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결합에 가능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요거 잘 정리하고 요 다음 내용은 선생님이 지금 영상 정리해서 제공해줄게. 스케줄을 짜서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진도를 좀 나가자. 오케이. 질문? 질문 없어? 들을만해? 네.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는 거야. 이제 그룹이니까 애들 더 있는 거고. 수업 방법 똑같으니까.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화요일 시간 알지? 화요일 날 8시, 토요일 날 11시.